새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나선 건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아이들은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주의 한 캠핑장에서 버려진 트럭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참담한 현장이 발견됩니다. 손이 묶인 채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어린 세 자매의 시신,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인 트래비스 데커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대체 왜 자신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걸까요? 그가 사라진 뒤 남겨진 미스테리,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트래비스 데커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5월 30일, 트래비스 데커는 이미 아내와 이혼한 상태였고 법원 결정에 따라 일정한 날에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세 자매가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면접 교섭일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전 부인인 휘트니의 집을 찾아와 세 딸을 데려갔습니다. 큰딸 파이티는 9살, 둘째 에블린은 8살, 그리고 막내 올리비아는 5살. 아직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아버지와 하루를 보내고 저녁 6시까지 어머니에게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트래비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에는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휘트니의 불안은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본능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한 엄마는 경찰에 아이들의 실종을 신고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찾기 위한 긴박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고 사흘 뒤인 6월 2일, 수색팀은 찰랑 카운티의 한 외진 캠핑장 인근에서 트래비스의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캠핑장은 평소라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텐트를 치고 주말을 보내는 평화로운 숲속 공간이었겠지만 그날 현장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아이들. 작은 손목에는 집게 타이가 꽉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누워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파이틴, 에블린, 올리비아, 세 자매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광경은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고개를 돌릴 만큼 참혹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할 트래비스 데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수사당국은 즉시 트래비스를 1급 살인 혐의의 최우선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찾는데 수사 인력을 보충했습니다. 동시에 FBI, 주경찰, 보안관실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주변 산악지대와 강가, 외진 길목, 구석구석까지 드론과 탐지견을 동원했죠.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샅샅이 뒤졌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워싱턴주의 험준한 산악지형은 은신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고 트래비스는 전직 군인으로서 야전 경험과 생존 기술을 충분히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은 그의 행방을 찾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비극은 아무런 전조 없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트래비스와 휘트니는 이미 오랜 갈등 끝에 이혼했고 아이들의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에게 주기적으로 면접 교섭 권한을 부여했지만 실제로 어머니 측은 여러 차례 법원에 면접 교섭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트래비스의 정신건강과 불안정한 생활이 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군 복무 시절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감정 기복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일상적인 생활 기반조차 불안정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는 때때로 차 안에서 생활하거나 캠핑장을 전전하기도 하며 숲속에 텐트를 치고 지내는 등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텐트 또는 차에서 재우기도 했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어린 딸들이 이런 환경에서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휘트니가 불안해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 두려움을 표현했다는 증언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 제출된 면접 제안 요청서와 주변의 증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제도는 그 경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결국 정해진 면접 교섭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할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가장 가까운 존재인 아버지의 손에 의해 세 자매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게 된 것이죠. 사건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세 자녀를 직접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언론은 연일 그의 배경을 파헤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분노와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은 확인되었지만 아버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여전히 미궁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혔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탐문하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수색팀은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뼈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물의 것인지 인간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사람들은 혹시나 트래비스의 흔적일지 주목했습니다. 감식 결과 일부는 인간의 뼈로 판명되었으나 이 또한 누구의 것인지 단정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언론은 트래비스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보도했습니다. 트래비스는 군 복무 시절 야전에서 생존 훈련을 반복하며 험한 환경에서도 버티는 법을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숲속에서 은신하며 장기간 살아남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산속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과 이미 멀리 도망쳤을 것이라는 추정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FBI는 현상금을 걸고 전국적인 수배령을 내렸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9월 18일 사건이 발생한 지 3달이 지날 무렵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첼랑 카운티의 인근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심하게 훼손된 유해가 발견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낡은 옷가지와 신체 일부의 뼈조각, 신체 잔해가 남아있었고 경찰은 즉시 DNA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발표된 결과는 충격적이면서도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알렸습니다. 발견된 유해는 바로 트래비스 데커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사건은 마치 종결된 듯 보였지만 새로운 미스테리를 남겼습니다. 유해가 워낙 심하게 손상돼 있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살일 가능성, 사고사일 가능성, 심지어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모든 추측이 제기되었지만 어떤 것도 명확히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사망 원인 불명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트래비스가 아이들을 살해한 뒤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깊은 상처와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실종된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즉각적으로 아동실종 긴급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만약 신속하게 경보가 발령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제도적 허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한 전직 군인으로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던 트래비스에게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새 아이의 짧은 생은 이제 되돌릴 수 없지만 그들의 죽음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트래비스는 왜 자신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았을까? 그는 끝내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이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딸을 죽인 트래비스 데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